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성호입니다. 오늘의 주제, 재테크 왜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가난이 아니라면 재테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밥을 왜 먹습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밥을 먹죠. 살기 위해서.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고 1,000만 원을 다 쓰지 않고 1,000만 원 벌어도 사실은 요즘에는 그렇게 부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즘 대기업 다니신 분들, 맞벌이 부부들은 다 1,000만 원을 버는 가구가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이 꼭 부자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00 이상 순수익으로 벌어야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남을 거고, 그러면 그 돈은 딱히 재테크가 아니고 그냥 예적금으로만 모아도 충분히 부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내 소득이 그렇지 않다라면은 재테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부부 소득이 만약에 세후 7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들이 30년 동안 총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총량은 약 25억이에요. 일단 뭐 임금 상승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둘 다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생애 총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일까? 해외여행 매년 가야겠죠? 100만 원씩 그러면 30년을 쓴다라고 하면은 3천만 원. 근데 요거는 사실 1인 기준입니다. 1인 기준. 해외여행을 2인이 가면 사실은 최소 200만 원 들어요. 그러면은 요거 6천만 원 사실은 됩니다. 자동차 3천만 원짜리 차를 3번 바꾼다.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10년 동안 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약 9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아이를 키우는데 육아 비용, 그러니까 요거는 뭐 먹고 입고 요런 비용들이죠. 한 달에 대략 50만 원 정도 든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이가 25년 있다가 독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억 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비 60만 원, 요거 초중고만 산정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 학비 4천만 원. 그러면 대략 한 아이당 1억 2,600만 원을 써야 돼요. 숨막히죠? 그리고 주택도 그냥 5억 원짜리로 구매한다고 가정을 하고, 은퇴자금도 6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 지출 금액이 약 15억이에요. 그럼 나는 25억을 버니까는 총 지출 15억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소득 상승률보다 지출, 물가 상승률이 역사적으로 항상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도, 이거 사실 너무나 지나치게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반영이 됐거든요. 여행 경비 사실은 3천만 원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행을 우리가 뭐 해외여행 한 번 가나요? 국내 여행도 다니고 주말 나들이도 가고 그런 비용도 산정해야 되고, 3천만 원짜리 차가 요즘에 사실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K5 소나타 같은 것만 사더라도 거의 4천만 원 들어갑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사실은 12년만 산정을 한 것도 좀 지나치게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은 태어나면서부터 사교육의 시작이죠.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하나가 아니고 만약에 저처럼 3명이다 그러면은 아이 한 명당 이거 진짜 2억 7천이 들어가니까 저는 5억 4천 7억 원의 돈을 아이들에게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네. 그리고 이건 국영수 기준이에요. 만약에 예체능을 한다라고 하면은 더 어마어마한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5년 뒤에 만약에 아이들이 독립을 하지 않고 계속 나한테 빌부터 산다 그러면은 또 그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주택 규모가 사실 5억 원. 예전엔 사실 5억짜리 주택 하면은 굉장히 비싼 주택이었어요. 수도권에 웬만하면 다 2, 3억이었고. 근데 요즘은 수도권도 4, 5억 이하의 주택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5억짜리 주택을 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다 일시불이잖아요. 현금을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지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은 금융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에도 내가 대출 3억을 하면은 2, 30년 동안 갚는 그 금융 비용이 정말 많게는 빌린 돈만큼 이자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계산을 했을 때는 사실 총 지출의 양이 총 소득의 양을 초과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내가 25억을 벌고 무조건 지출을 해야 되는 금액을 정말 타이트하게 15억으로 잡고, 여기 생활비는 넣지 않았잖아요. 생활비 들어가고 뭐 하면은 내가 25억을 벌어서 사실은 저축을 최소 30% 이상은 해야 이게 커버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게 내가 30년 동안 지금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재테크라는 것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버는 소득의 최소 50% 정도, 외벌이 기준이라면은 최소한 30% 정도는 저축을 하고 열심히 투자를 하셔야 이러한 것들을 다 커버를 하고도 내가 여유로운 은퇴 생활 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 하시죠. 내가 지금 지출이 많아서 저축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럼 지출을 줄이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마음 먹기 나름 아닙니까?
외식 2번 할 거 1번만 하면 되는 거고, 사고 싶은 거 안 사면 되는 거지. 사실 지출 줄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 먹는 게 어려운 거지. 내가 소득이 좀 모자라다, 이것도 지금 시대에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한 회사에 평생도록 다니는 게 정설이었다라면은 지금은 사실 내가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는 여건도 훨씬 더 좋아졌고, 그 투잡 쓰리잡이라는 개념이 내가 퇴근 이후에 와서 육체적인 노동을 계속 할 수도 있죠. 택배, 배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육체적인 노동은 본업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은 블로그를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유튜브를 찍는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내가 극단적인 불운으로 인해서 아프거나 사고로 인해서 뭐 신체적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내가 최소 중산층으로는 제가 봤을 때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핑계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내가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지 않고, 충분한 소득 확보라는 게 돈을 많이 벌든지 지출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갖고 이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내가 재테크에 의존을 한다. 근데 재테크라는 것은 100% 투자를 하는 게 재테크가 아니거든요. 내가 100이라는 자산이 있으면은 60, 70은 안전하게 잘 위험 관리를 하고, 10%, 20%는 되게 공격적으로, 10%, 20%는 중간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해서 중수익을 추구를 하는 것. 이런 자산 배분으로 이루어진 게 재테크인데, 내가 이 쥐꼬리만한 돈으로 재테크 열심히, 반대로 이걸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 가상화폐, 주식, 선물 옵션 이런 걸로 해서 내가 대박을 내겠다, 이런 걸로 빠져드는 순간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을 한 거예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재테크의 본질을 다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테크라는 것은 내가 최대한 더 많이 벌고 최대한 아껴서 많은 돈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 돈을 잘 지키면서 물가 상승률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안전하게 돈을 굴리는 개념이 재테크고, 그리고 재테크가 성공을 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 워렌 버핏도 주식을 살 때 10년 동안 팔지 않은 주식을 사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1년 안에 주식으로 50%, 100%의 성과를 내겠다고 주식시장에 달려듭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전문가라고 하는 이 주식형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1년 목표 수익률이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목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아요. 말도 안 되는 목표 수익률을 딱 해놓으니까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나락으로 가는 거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냥 똑같은 인간이고, 이 주식시장, 투자시장에서 이 수많은 심리를 극복하기 어려운 그냥 일개 인간일 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은 뭔가 재테크를 왜 해야 되는가? 버는 돈은 적고 쓸 돈은 많기 때문에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테크의 본질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테크는 투자, 이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핑계 대지 마시고 올 한 해에는 재테크 열심히 하는 한 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